2025년 3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 줄짜리 짧은 헤드라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South Korea cuts coal and LNG imports thanks to nuclear power. 한국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전환의 뉴스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기사 안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한민국의 방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의 원자력 발전량이 석탄과 가스 발전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한국의 원전은 쉼없이 돌아가며 국내 전력망을 안정시켰고 그 덕분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전년 대비 20%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의는 더 이상 외부에서 비싼 값에 사오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립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에는 기술의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가 원자력에 등을 돌렸을 때도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한때는 중단 위기까지 몰렸던 원자력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기관 IEFA는 한국의 원자력 전략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전략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기술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원전을 원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정성과 지속성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원전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100년을 내다보며 설계해 왔습니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로 완공되었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한국 진짜 대단하다. 조용히 해내는 게 더 무섭다. 이젠 에너지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지? 뉴스에서 좀 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서구가 에너지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정부의 결정이나 기업의 투자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견뎌온 시간,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을 미래형 원전 운영 모델의 모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서울장 양재동의 한 중소자동차 부품업체. 회의실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된 25%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경제 제재였죠.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던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전체 자동차 산업의 수출 의존도는 약 40%. 그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중소협력 업체들이 이 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몇 시간 만에 대응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었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한 긴급 지원 패키지를 4월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물류 비용 지원, 내수 진작을 위한 특별 소비세 감면, 해외 법인 인수 시 세제 혜택 강화,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집중 투자.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중심에 서려는 승부수였죠. 국내 모 배터리 업체의 모의 연구소장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10년은
중국과 일본 배터리 기술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도한다면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삼게 될 겁니다. 이 발언은 바로 다음 날 CNN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대응은 빠르고도 전략적이었다며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미래 자동차 산업의 열쇠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에너지공학과 존 리 교수는 한국은 위기 앞에서만 강한 나라가 아니다. 위기를 다시 설계하는 나라다라며 이런 대응은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NS에도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네.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니 요즘 진짜 보기 드문 일이다.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 판을 바꿀 기술이라면 이건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과 동남아에서 한국 배터리 탑재 모델을 앞세워 현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약점이 아닌 새로운 기술 확산의 발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25일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군의 무기 운송 열차에서 낯선 글씨가 적힌 탄약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 탄약 상자에는 조선인민군 제7포병 부대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비공개 보고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 약 3,000명의 병력과 수천 발의 포탄,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자 글로벌 안보 지형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보도의 후속 기사에서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국가가 거론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은 북한과 전면전 없이도 세계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보기 드문 국가라며 특히 사이버, 위성, 드론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미국과 나토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방산 스타트업 사무실, 직원 수는 고작 47명. 하지만 이들은 최근 자체 개발한 초소형 정찰 위성을 미국, 폴란드, 그리고 영국군에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성의 무게는 2.7kg, 손바닥 2개만 한 크기지만 10cm 이내의 지상 목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워싱턴의 군사 싱크탱크 랜디는 이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소형 위성으로 전장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한국이 먼저 구현했다. 향후 나토 작전에서도 이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방산의 조용한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해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병력 지휘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전장 내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병력 배치를 제시하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육군연구소는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동 실험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SNS에는 조심스럽지만 자부심 어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다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한국에서 개발됐다고? 이제는 전쟁 방식도 바뀌는 시대구나.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니. 2025년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에 이어 이제는 위성과 AI, 드론까지 수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무기를 보내고 어떤 나라는 사람을 보내지만 한국은 기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세계의 안보 균형을 조용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갖춘 나라. 그렇게 한국은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힘은 조용할수록 강하다는 것을 2025년 3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세계적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동에서 열린 국제의료기술 포럼 현장. 마지막 발표가 끝나자 갑자기 청중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에서 온 한 교수였고 그가 방금 소개한 것은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단 3초 만에 PET 이미지에서 미세한 종양을 찾아내고 평균 진단 정확도는 98.7%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지켜본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 의료 영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AI가 아니라 거의 인간을 넘어선 직관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메디스캔 K로 서울대병원 의료 AI 센터와 국내 AI 스타트업이 함께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미 국내 38개 병원에 도입되었고 올해 안에 동남아 6개국과 시범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럼 직후 뉴욕타임즈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의료 AI, 미국과 유럽의 판도를 뒤흔들다 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AI, 의료기술은 단순한 속도나 정확도를 넘어섭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 생활습관, 유전자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죠. 특히 농촌, 도서지역 같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는 이 기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비비도 보도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한국의 기술이 도착했다. 그리고 생명을 구했다. 경상북도 봉화에 살고 있는 74세 박인순 어르신은 이 기술 덕분에 조기 폐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동네 보건소에서 찍은 사진 하나로 살았어요. 정말 고맙죠. 이제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AI 기반 조기 진단 기술, 스마트 응급 이송 시스템, 로봇 재활 시스템까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대의 의료공학 교수 제이슨 하워드는 말했습니다. 기술은 많지만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은 드물다. 한국은 그걸 해내고 있다. SNS에서는 감동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네요.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기술입니다. 이건 국력이고 품격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의료 IE는 중동, 동남아, 유럽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월헬스호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치료를 넘어 예방으로,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